여기 지금 저기 교재 나온 내용이랑 교재는 또 이 답안이 맨 뒤에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 버전이 사실은 중간에 이렇게 문제 답이 조금 잘못돼 가지고 내가 계속 이제 그 피드백을 받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한글로 다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PDF라 나중에 이걸 제가 이거 드릴게요. 이렇게 카톡이나 뭘 해서 만들어 주시면은 카톡에 올려주세요. 네, 올려드릴게요, 내가. 왜냐면 그래서 저는 답안지를 안 하고 여기 문제에다 바로 이렇게 네.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체크를 제가 해놨어요. 일부러 여러분이 문제다 보시게. 근데 지금 교재는 아니 불편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 보는 사람마다. 공부는 안 하고 답만 적어놨어요? 맞아. 그래서 제가 그 신호 쪽에 뒤에 문제들은 다 저도 일부러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제 그동안 피드백이 이렇게 문제하고 답하고 왜냐면은 제가 문제를 출제하진 않았잖아요. 기출 문제인데 답이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제가 좀 나름대로 좀 이렇게 전문 서적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이제 지금은 거의 99%는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이건 제가 저기 PDF로 만들어 놓은 것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뭐 이렇게 그 뒤쪽에 가면은 뭐 기사 문제집까지 있는데 나중에 혹시 그 신호기사 시험 볼 때도 이 문제로 보셔도 돼요. 여기 문제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기사 문제. 그러면은 여기 또 일단 했으니까 저기 5시까지는 문제를 풀고 한 30분 정도는 아까 얘기하신 분 지금 저기 계전기 그쪽에 조금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19번 보시면은 그 교류 NS형 전기 선로 전환기의 동작 시분은 NS형은 6분이죠, 그죠? 6초. 6초. 그리고 MJ81은 5초죠, 그죠? 그 다음에 NSAM은 7초예요, 그죠? 네. MJ81이 제일 빨라요, 그죠? 5초. 이 고속형 분기기 때문에. 그리고 NS는 6초. 그 다음에 NSAM이라고 개량형이 나왔어요. 그것은 7초입니다. 그리고 저기 자등형 신호기에 사용할 수 있는 신호 전구는 5025예요. 예, 50V 25W 5025. 예. 그리고 건널목 경보기의 경보종 타종수는 70에서 100회예요. 한 기당. 한 기는 기계당이면 이게 경보기가 2개 있어요. 그죠? 상선 쪽, 하선 쪽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게 동시에 띵땡 이렇게 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전 연동기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건 다 맞아요. 근데 계전 연동기에서도 선로전환기 불일치는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24번이나 25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그 계전기에 흐르는 권선 분류는 이제 100mA하고 제어 계전기는 그 우리가 뭐 접점이 2개다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29번 같은 경우에는 선로 전환기 밀착도는 그 첨단 1mm를 벌리는데 우리가 100kg를 이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mm 이상 벌어지면 안 돼요. 5mm 이상 벌어지면은 그 우리가 밀착이 불량해서 사고를 날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허용 한도는 5mm 이하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열식 신호기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신호기는 여기 지금 저 유도 신호기라든가 이판 중계 신호기는 다 등열식이에요. 똑같은 색깔로 이루어지는 게 등열식이고 다른 색깔로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게 색등식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임시 신호기 같은 경우는 색등식도 아니죠, 그죠? 예, 그냥 어떻게 보면 시설 분야에서 담당하는 그 서행 신호기, 서행 예고 신호기, 서행 해제 신호기입니다.
그리고 ATS 동작 개요는 지상자에서 차상자를 올려주고 그 다음에 발진 증폭부, 대역 여파기, 그 전력 증폭부, MR이 제일 뒤에 있어요. 그래서 지상자, 차상자는 지상자에서 올려주면 차상자에서 응동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발진하고 그 대역 이제 우리가 BPF 필터라고 해서 거기서 주파수를 걸러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애매한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제일 길은 게 답입니다. 때로는 설명을 좀 길게 해주는 게 답입니다. 그 MR이 뭐예요? MR은 우리가 저기 계전기예요. 저기 어디야? 그 기관차에 있는 계전기예요, 계전기. 계전기로 해서 이게 그 나중에 제동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부동 충전 방법의 특징을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여기 이제 라버는 맞아요. 충전 중에 전류를 일정하게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 사용하는 충전법은 균등 충전이에요. 부동 충전이 아니고. 부동 충전은 신호에서 지금 부하하고 충전을 같이 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부동 충전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답원 같은 경우에 균등 충전이라고 전압이 그 배터리가 각 셀당 전압이 안 맞았을 때 약간 올려서 충전하는 방식이 균등 충전이에요. (33번) 슬립 전류가 약할 때 발생되는 장애는 이게 선로 전환기 힘이 약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턱레일을 완전 끝까지 못 밀어주잖아요. 그래서 불일치가 나는 겁니다. 뭐 전동기 소손이라든가 퓨즈 단선, 뭐 치차 절손 이런 건 답이 아니죠. 그죠? 그리고 ATS형에 대한 것으로 옳은 것은 ATS는 우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S1하고 S2가 있죠. S1은 점제어 방식이고 그 3회시 때까지 사용을 하고 정지 때만 응동을 합니다. 그리고 S2는 우리가 그 속도 조사 방식이에요. 뭐 5연시, 4연시 속도마다 다 그 자기 속도를 기억을 해서 그 뭐냐면은 제어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고주파 변주식입니다. AF식은 우리가 궤도 회로 방식에 사용을 하죠, 그죠? 여기 가청 주파수 방식이나 뭐 직류 유도자식 이것은 이제 건널목이고 뭐 상용 주파수, 연속 유도식 이런 저기 뭐 해설은 없습니다. 35번 선로 전환기가 불일치하는 조건이 아닌 것은 이게 그 제어 계전기하고 표시 계전기하고 서로 틀리게 될 경우에는 이게 불일치하는 거죠. 그죠? 이게 방향이 일치가 돼야 돼요. 내가 정위로 제어를 했는데 턱레일이 반위로 돼 있잖아요. 그런 때는 사실은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일치가 나는 거고 뭐 나무 같은 경우 마찬가지고 NKR과 PKR의 동작 위치가 뭐 일치하는 경우도 아니고 또 WR과 KR의 동작 위치가 일치하면 불일치가 안 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분기기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포인트 리드 크로싱이죠. 분기기는. 그죠? 저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작 반상의 열차 정비 표시 등은 다음 중 어느 계산기의 접점을 사용하는 것. 우리가 그 조작반에서 열차 점유를 사용하는 것은 궤도 계산기의 낙하 접점이에요. 그죠? 빨갛게 점유해서 들어오죠. 그죠? 그 낙하 접점이에요. 그리고 41번 취급소를 달리하는 신호소와의 연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건 이제 조사세정입니다. 양쪽에 그 뭐냐면은 조사를 해서 그게 이제 일치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의세정이라든가 반의세정은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신호기를 취급할 때 다른 신호를 취급하지 못하는 게 그 어떻게 보면 정의세정에 해당이 되는 그런 개념이고 표시세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진행 신호를 냈다가 완전히 정지가 될 때까지 그 뭐냐면 이렇게 잡아두는 게 표시세정입니다.
49번은 안. 아는 거 많아. 어디요? 이거요? 이건 너무 지나간 거라 이건 뭐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 옛날 문제 이거. 그래서 제가 패스하고 넘어가는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지금. 지금 뭐 S2, S3 이거 안 써요. 옛날에 이제 그 수도권 유니트 방식이라고 할 때는 이 방식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39번에 낙하 접점하고 동작 접점 차이점이 뭐예요? 열차 점유라는 것은 궤도가 낙하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기 궤도 계정기 동작 접점은 아니죠. 그죠? 동작해 있을 때는 우리가 붉은색으로 안 들어와요. 그죠? 아, 열차가 아직 안 들어왔다는. 예. 그래서 낙하 접점을 쓰는 거죠. 예. 이미 들어왔다. 들어온 예. 거는 낙하고. 그렇죠. 그 궤도 회로 구간 내에 열차가 있을 때는 차축에 의해서 단락이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런 때는 낙하 접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여기에 보면은 그 전에 조작반도 있고 이제 뭐 운전계장실에 열차 체력 표시판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똑같이 표시를 따서 썼죠. 그죠? 이거 동작한 다음에 낙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궤도 회로는 평상시에 있잖아요. 열차가 없을 때는 동작 넣는다고 보는 거죠. 예, 동작을 하고 있죠. 그게 회로 방식이에요. 그죠? 그리고 개회로 방식은 어떻습니까? 평상시에 전류가 흐르지 않죠. 그죠? 열차가 왔을 때 차축에 의해서 궤도 계정기가 동작을 하죠. 궤도 회로가 처음에 발명됐을 때 개회로 방식이었는데 제가 궤도 회로 말씀드릴 때 이건 보안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고장이라든가 그런 났을 때 열차가 오기 전에 그걸 이제 모니터링이 돼야 되는데 모니터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방식을 반대로 구성을 한 게 지금 폐회로 방식입니다. 접근세정 회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예요. 접근세정 그렇죠. 우리가 접근 구간에 들어왔을 때 그 열차 진로를 갑자기 바꾸면은 그 열차가 정지하지 못하고 그 선로 전환기 상에서 잘못하면은 탈선이라든가 또 다른 선로로 그 선로의 열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바꾸지 못하게 접근세정을 걸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접근세정에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표시세정의 조건, 접근세정을 거는 조건, 끄는 조건. 근데 선로전환기 세정 조건은 아니에요. 그리고 43번 진로 구분 세정 회로에 사용되지 않는 것은 자 진로 세정하고 진로 구분 세정이 있습니다. 진로 세정은 저희가 열차를 취급하려고 신호를 냈을 때 열차가 진로 끝부분까지 완전하게 통과를 해야만 풀리는 게 진로 세정이에요. 근데 진로 세정은 대역 구내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입판을 하지 못하죠. 후속 열차를 또 취급을 못해요. 그 완전히 어떻게 갈 때까지 열차가 계속 장내 바깥에 꼬리를 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역 군에는 구분을 해놨어요. 잘라서. 그래서 진로 구분 세정이나 진로 세정은 같은 의미예요. 근데 이것은 진로를 중간 정도로 잘라가지고 세분을 해서 하는 게 진로 구분 세정입니다. 그래서 TPR은 궤도 회로 그 반응 계정이고 ASR은 접근 세정이고 ZR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진로 조사예요. 그리고 NKR은 선로 전환기의 표시 계정기고요. 그래서 ZR은 진로 조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접근 진로 구분 세정 회로에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진로 구분은 그러니까 열차 꽁무니가 지나가면 틀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해정이 되죠. 네. 우리 예전에 조작반에 있을 때 선로 전환기 있는데 저기 쇠정 표시장이 있잖아요. 그게 다 지나가고 나면 그게 쫙 풀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취급하면은 다 취급이 되는 거죠. 여기 또 계절로식 궤도 회로에 대해 설명이 나왔죠. 그죠? 열차 차축에 의해 구성되어 동작하는 것은 계절로식이죠. 회전로하고 반대 개념입니다. 그죠? 열차 차축에서 그리고 45번
이게 이제 그 신호기하고 원래 절연은 일치를 해야 돼요. 그래야 어떤 기관사가 그 운전을 하고 정차 지점에 대해서 오버런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예외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그 전철주라든가 뭐 선로가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뭐냐면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역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m, 내방 외방이 외방으로는 2m, 내방으로는 우리가 그 군내에서는 6m고 폐색에 가면 12m까지 허용을 해요.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군내 같은 경우에는 내방인 경우에는 6m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46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속 110km로 가고 건널목 횡단 뭐 소요 시간이 30초다. 제어 구간의 길이는 몇 m인가? 이건 이제 보면은 뭐 우리 110을 3.6으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30을 하면 되죠, 그죠? 다등형 뭐 신호등을 위에서부터 배열하면은 황색, 적색, 녹색이 되죠, 그죠? 이건 뭐 기본 중에 기본이고 48번 사연시 중 YC는 감속이죠, 그죠? 그리고 49번 우리가 그 지금 신호기 종류에서 주 신호기가 있고 종속 신호기, 신호 부속기가 있죠, 그죠? 근데 출발 신호기에 종속되어서 장내 신호기 하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통과 신호기입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그 비자동 구간에서 사용을 했어요. 완목식 신호. 예. 50번 전기 선로 전환기 전환 도중 궤도 회로가 무해자되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우리가 이제 세정 중에서 철사 세정이 있죠, 그죠? 철사 세정은 신호 조건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아까 신호에 의해서 걸리는 것은 우리가 접근, 보류, 그 다음에 진로 세정, 진로 구분 세정이죠, 그죠? 근데 철사 세정은 기본적인 세정이에요. 신호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궤도 회로로만 걸립니다. 선로 전환기를 포함한 궤도 회로에 열차가 있거나 아니면은 궤도 회로 고장이 있을 때는 선로 전환기를 전환할 수가 없어요. 도중 전환 때문에 사고 예방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전환 도중에 궤도 회로가 낙하되어 있으면은 무조건 선로 전환기는 동작을 하고 전환 전에 그 궤도 회로가 낙하되어 있으면 전환하지 않죠. 철사 세정에 의해서. 그 얘기입니다. 전환되고 나서 궤도 회로가 죽으면은 그냥 동작을 시작했기 때문에 마감할 때까지 아무 문제를 없어요. 자, 이해하셨죠? 네. 철사 세정은 뭐냐면 우리가 전환 전에 그 뭐 이렇게 저기 철사 세정이 있어서 그걸 예방을 하지만은 동작 후에 궤도 회로가 낙하되면은 그 자기가 그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다 전환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효자가 뭔 뜻이죠? 우여자는 낙하된다는 의미하고 똑같아요. 여자란 말이 그 뭐냐면 그 우리 계전기의 구조에 보면은 코일이 있죠, 그죠? 코일에 전기가 공급돼서 이게 자화된다는 뜻이에요. 이제 일본식 용어지만 51번 그 유급 궤도 계전기가 45도에서 90도로 동작하였다. 이때는 이게 우리가 이제 그 뭐냐면은 수도권 방식에 있는데요. 궤도에 이거 이제 40도, 90도 있는 것은 전류 방향이 극성이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가번이 되겠습니다. 그 유급 계전기가 예를 들어서 0도도 있고 45도도 있고 90도가 있는데 이건 이제 45도에서 90도로 바뀌면은 극성이 바뀌어서 그 뒤쪽에 이제 저기 뭐야 신호가 바뀝니다. 그 회전로식 궤도 회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회전로식은 전원이 계속 공급이 되죠, 그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계절로식은 전원이 공급이 안 돼요. 열차 있을 때만 공급이 되기 때문에
계절로 방식에 비해서 전력 소비량은 많습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다 뭐 전원 고장이라는 회로 단선 시 안전적으로 동작하고 열차 점유 시 개전기는 무효되는 건 다 맞습니다. 자동 폐색 신호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동 폐색 신호기는 자동 신호기죠. 조작자의 간섭이 안 되고 오직 열차에 의해서만 제어되는 게 자동 신호기예요. 그리고 반자동 신호기는 저희가 역에서 그 CTC나 녹화에서 그 취급할 수 있는 게 반자동 신호기고 또 예를 들어서 TTV처럼 자동 반복으로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자동이라는 그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널목 경보장치의 구성 3요소는 우리가 뭐 전원, 현시회로, 제어회로고 궤도회로는 아니에요. 궤도회로는 물론 이제 뭐 저기 제어 방식에 들어가겠지만은 건널목은 제어자 방식도 있고 궤도회로 방식도 있죠. 그리고 55번 전철 구간에서 전차선 전류와 신호 전류가 동시에 이제 흐르는 개소에서 신호 전류는 저지하고 전차선 전류는 통과할 수 있도록 임피던스 본드를 설치한 회로는 복귀 조식이에요. 궤도회를 구성할 때 양쪽을 다 사용하는 게 복귀조고 한쪽 그 레일만 사용하는 게 우리가 이제 보면은 뒤쪽에 보면은 단계조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이 이제 몇 개 나오죠. 단계조 회로는 뭐 비용이 저기 절감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뭐 유지보수가 간단하고 뭐 그런 것들은 다 장점이지만은 그 복개조식에 비해서 안전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뒤쪽에 문제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복개 조식이 이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내일이 상선, 하선 부분에서 두 개씩 있잖아요. 예. 그냥 네. 그 얘기죠. 지금 복선 단선 그 얘기가 아니요. 아니죠. 아니요, 좌측 레일, 우측 레일 다 쓴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그 얘기죠. 예. 그럼 단계조 쓰는 데 있어요?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저도 뭐 이걸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자꾸 언급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은 자기만의 시스템이 없어서 외국에서 이제 어디 유럽 방식, 뭐 미국 방식, 그 일본 방식을 다 수입을 하다 보니까 다 어떤 신호 방식이 동일하지 않고 조금씩 섞여 있어요. 자, 그리고 폐색 방식이 아닌 거 복선 구간. 제가 그 복자 연차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단자 연통이죠. 또 통표 폐색은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시험 문제에 가끔가다 나옵니다. 그래서 단선인 구간은 통표 폐색입니다. 그죠? 복선에는 사용을 안 하죠. 그죠? 종속 신호기에 해당되는 것은 종속 신호기는 제가 그 이론 강의할 때 원통 중이죠. 그죠? 원방, 통과, 그 중계 신호기죠. 그죠? 원방 신호기는 비자동 구간에서 자동 구간으로 나올 때 장내 신호기의 인식 거리를 보충하기 위한 게 원방 신호예요. 그리고 원방 신호는 뒤에 문제가 나오지만은 평상시에는 정지가 아니에요. 주의를 현실을 합니다. 그리고 장내 신호기가 진행을 현실을 하면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쪽에 문제 보면은 정지하고 진행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런 것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중계 신호기에 가장 알맞는 말은 종속 신호기죠. 그죠? 중계 신호기. 주 신호기, 폐색 신호기라든가 그 장내 신호기에 이것도 이제 그 현시거리, 부족한 현시거리라든가 또 이제 우리가 지형상으로 봤을 때 그 뭐냐 인식이 안 될 때 중계 신호기를 그 저기 뭐야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겁니다. 궤도 회로에서 살인 누설 저항의 변동 원인들. 궤도 회로는 저희가 이제 그 레일을 전기 회로로 일부러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 비 오는 날이라든가 습기가 많은 날은 우리가 저기 이런 것 있죠. 그 집에서 쓰다 보면은 우리가 누전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전기가 다른 쪽으로 흘러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살인 누설 저항입니다. 우리 이제 그 도상에서 그 특히 터널 같은데 그런 데서는
원래 보내는 데에서 받는 쪽하고 별로 노스가 없어야 되는데 많이 누설이 돼요. 그 원인이 이제 노발의 토질이라든가 침목, 우리가 목침목이라든가 피침목 같은 경우에는 전기 저항이 있고 기상 조건 있죠. 이게 뭐 이렇게 습도라든가 그런 거에 이제 민감이 돼 있지만은 내일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킬로미터당 뭐 얼마 해서 이것은 변수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정해진 그런 어떤 이렇게 허용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변동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살이란 말이 뭔 말입니까? 사리 누설 저항이에요? 이것도 일본식 용어인데 이게 궤도회로에서 이게 뭐냐면은 송전 쪽에서 확장으로 가다 보면 중간에 빠져버리는 저항을 사리 누설 저항이라고. 이 용어 자체가 소리 나고. 네. BT 방식의 전철화 구간에서 귀선 전류의 구성을 위한 급전선의 접속 방법. 뭐 BT라든가 AT는 사실은 우리가 전차선 급전 방식 배우셨죠, 그죠? AT, BT 배우셨죠? 거기에서 이제 전철화 구간에서 아까 임피던스 본드라고 있습니다. 임피던스 본드는 전차선 전류는 계속 흘려서 변전소를 보내야 돼요. 근데 신호 전류는 얘가 다음 궤도로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임피던스의 중성점에서 연결이 됩니다. 금방 임피던스 중성점에서 연결된다는 말을 네. 좀 이해가 안 돼. 보충 설명. 임피던스 본드는 이렇게 트랜스예요. 그래서 변압기는 원래 1차하고 2차하고 여기서 유도가 돼서 넘어가죠. 그죠? 변압기 모르죠? 변화되는 공부는 안 했는데. 변압기는 원래 우리가 1차 측에 코일 권선이 있고 여러분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6600이에요. 그리고 집에서 쓰는 건 22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변압기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 1차 측이 6600이고 2차가 그 220V로 다운을 시키는 거죠. 그죠? 이게 변압기예요. 변압은. 우리 트랜스포머라고 영화 보셨죠? 그 변신한 로봇도기지만 이게 변압기를 트랜스포머라고도 하죠. 근데 이제 저희도 임피던스 본드가 사실은 이렇게 트랜스의 1대1 트랜스인데 여기 끊어져 있으면 그 전류가 통과를 못 하잖아요. 중성점이라는 건 여기 중간에서 이렇게 이어서 해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위치상 가운데랑. 예. 여기 권선의 가운데가 사실 중성선으로 해서 그 서로 연결을 해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가운데 안 하고 양쪽 끝으로 연결하는 문제가 있나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이렇게 실선으로 연결을 안 해주면은 그 유도라든가 많은 게 흘러버렸을 때는 100% 다 흘러가지 못하고 궤도회로 영향을 줘요. 그래서 전차선 귀선 전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호 쪽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역할을 해줍니다. 불평형이 되면 궤도회로가 부정 동작을 하거나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차량이 이제 새로 신조차가 들어오잖아요. 새로운 규격의 차가 들어오면 항상 신호하고 싸우고 전차선하고 싸워요. 왜냐면은 차량에서 규격을 제대로 지키질 않아요. 그 회사에서 만들어준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노템하고도 저희가 엄청나게 많이 싸웠고 일본에 뭐 전동차 들어오는 데하고 엄청 많이 싸워서 나중에 보강을 하는 것은 기관차 쪽에서 보강을 하는 거 진짜 어려워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새로 나온 차를 전부 편성을. 근데 신호에서는 쥐꼬리만한 돈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 전부 이제 나중에 신호에다가 돈 조금 줘서 노템에서 우리 조금 줄 테니까 니네가 알아서 하라. 근데 이것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일반선에 거의 한 2년을 싸웠어요. 차량 분야하고. 근데 결국은 원인이 차량 쪽이 나오니까 노템에서 손을 들더라고. 처음에는 절대 자기네 거 아니라고 뻗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차량에 의한 문제가 많은. 그리고 새로운 차가 들어오면은 또 판타 때문에 그 전기 공급 장치가 다운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쪽에
동두천 그쪽에서도 좀 큰 문제가 생겼고 옛날에 채분 쪽에서도 그 사고가 터졌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도 전부 이제 전차선 쪽으로 몰아갔지만 사실은 차량 문제죠, 사실. 여기 뭐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올 거예요. 이게 뭐 사실 전자 쪽인데 다이액에 대한 문제가 그런 문제도 보면은 다이액은 2극이에요. 2극인데 3극 사이리스터다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전기 선로 전환기 전동기의 공회전 전류의 유지 범위는 우리가 선로 전환기는 220V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8.5A하고 DC24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표시 전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48V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120V는 과거에 우리가 220으로 승합이 되기 전에는 120을 썼지만 지금은 다 220V를 쓰고 있죠. 그리고 21번 한 개의 등압으로 정지 주의 진행 신호를 설치할 수 있는 신호기는 이것도 보니까 카페에다 많이 올리셨죠. 그죠? 이거 저기 정지하고 진행만 받지 주의는 못 받다. 근데 제가 처음에 철도에 들어왔을 때 원래 등을 하나 켜고 색깔이 우리 그 전에 저기 뭐냐면은 군대에서 보면은 저기 보초 나갈 때 그 후레쉬 쓰잖아요. 그럼 후레쉬 앞에다가 이렇게 셀로판 테이프 붙이면 색깔 변하게 돼서 나오죠. 그렇게 해서 사실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3연시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어떤 얘기고 지금은 사용을 하지 않아요. 사실은. 좀 문제의 답이 있잖아요. 한 개의 등함이라고 그랬으니까. 네. 단등이지. 한 개의 등함이라 했으니까. 그렇죠. 그게 단등이- 문제, 그게 답이야. 네. 근데 이제 대부분 다 그런 얘기를 주의를 안 받는데 이렇게 이런 거냐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저도 이렇게 카페에 올려놓은 걸 보고 이걸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신호공학 책을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길래 제가 피드백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2번은 앞에 나왔죠. 그죠? 1mm를 벌리는데 100kg이 힘이 표준이다. 그리고 등열식 신호기가 아닌 것은 이것도 사실 문제가 조금 이상했어요. 그래서 중계라는 말을 제가 넣어서 좀 변형을 시켰습니다. 중계 신호기는 등열식이죠. 그 다음에 이판 신호기는 색등식이에요. 네. 엄격하게 말하면 그죠. 근데 이판 중계 신호기는 등열식이죠, 그죠. 다등형 신호기는 색등식이죠, 그죠. 그 다음에 유도 신호기는 등열식이죠, 그죠. 전기 선로 전환기의 전동기로 유입되는 대전류를 제어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은 전철 제어 개념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회로 제어기는 실제 우리가 전원으로 동작하는 게 아니라 선로 전환기의 동작 전원을 끊고 또 저쪽에 조작반 쪽으로 선로 전환기의 표시 방향이라든가 이상 유무를 표시를 주기 위해서 만든 게 회로 제어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4번은 앞에 문제하고 좀 중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또 이제 26번 같은 경우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기계식 신호기니까. 신호 도선이 끊어지면 당연히 정지 신호가 나와야죠. 출발 반응 등의 설치 위치는 출발 반응 등이 설치 위치는 출발 신호기 투시가 어려워서 열차 승무원이나 저기 홈에 나가 있는 여기에 이제 운전계통의 직원들이 출발 신호기 확인이 어려운 곳에 출발 반응 등을 설치를 합니다. 우리 홈에 보면은 하얀색 등이 하나 켜지죠. 네. 그 얘기입니다. 건널목 전동 차단기의 제어 전압은 정격값의 몇 배로 조정하는 거예요. 0.9에서 1.2배죠. 0.8에서 0.9배는 보통 우리가 전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정격보다는 좀 낮아야 수명이 오래 가요. 여러분 TV 집에서 LED TV 있죠. 밝기를 최대로 100%로 해놓으면은 수명이 줄어요. 근데 밝기를 한 75% 줄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TV 회사에서 뭐냐면은 이렇게 보증하는 시간보다 더 오래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모니터나 TV 같은 것도 보면 너무 밝게 쓰는 게 좋지는 않습니다. 축전지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극판, 전액, 전조, 염산은 아니에요. 황산은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배터리에 묽은 황산을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염산은 아니죠. 전주는 뭐예요? 예? 전주. 전조는 저희가 그 축전지에 겉을 전조라고 그래요. 아, 케이스? 예, 케이스를. 그리고 전액은 그 안에 들어간 거고, 극판은 전액은 그 우리가 저기 배터리 그 전에 보면은 부글부글 막 끓는 게 이제 전액이잖아요, 그죠? 전액이 묽은 황산이라는 뜻이고요. 극판은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단선 비전철 구간을 경보 제어에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궤도 연동 계정기입니다. 그리고 34번 전동 차단기 전동기는 직류 직권 전동기입니다. 선로 전환기는 콘덴서 기동용 유도 전동기죠. 예, AC입니다. 그것도 이제 뒤에 시험 문제에 나오죠, 그죠? 경보등이 점등되지 않는 경우, 우리가 보통 이제 가정에서도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 그 전에 두꺼비집부터 먼저 보죠, 그죠? 휴즈가 단선이 됐나 안 됐나를 봅니다. 이것도 이제 경보등에 휴즈가 단선이 되면 전원 자체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주의 신호를 정의로 하는 신호기.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원방 신호기는 그 장내 신호기가 정지일 때 주의 신호입니다. 주의하고 진행만 있습니다. 진로 선별 회로에서 동작하지 않는 계정기는, 진로 선별 회로는 에서 계정기는 세 가지가 있어요. CR, NR, RR이 있습니다. HR은 주신호 제어 계정기예요. 예. 그래서 진로 선별보다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동작하는 게 HR이에요. 이따 제가 뭐 5시 넘어서 그 이렇게 계정기 동작 순서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는 시간에 그때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로 세정은 다음 중 어느 것을 세정하는가? 선로 전환기를 세정하는 거죠, 그죠? 이 선로 전환기가 우리가 정거장 구내에서 아니면은 또 철도 시스템 중에서 제일 취약한 개소예요, 분기기하고 선로 전환기가. 그래서 사실 세정이라는 맛은 선로 전환기를 세정한다고 거의 90%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2번 같은 경우에도 궤도 점유 표시 등을 점등시키는 것은 여기 NKR, 뭐 NP, KR 이런 거 아니죠? TPR은 T는 트랙 서킷이라고 해서 궤도 회로예요, 그죠? 거기에 이제 뭐 반응 계정기라는 뜻인데 궤도 회로하고 관련된 게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44번 궤도 계정기가 갖춰야 할 조건이 아닌 것은 뭐 유류에 의한 동작이 없을 것, 열차 점유 시 빨리 낙하할 것, 궤도 낙하 전환 및 전류가 클 것, 이런 것들은 다 맞아요. 근데 여자 전류가 크면 안 돼요. 전류는 될 수 있으면은 작아야 돼요. 그리고 45번 같은 경우에도 사구간 보완회로 나오면은 무조건 10조가 답입니다. 44번에 전류가 무조건 작아야 된다고? 여자 전류. 여자 전류나 여기 동작 전류가 작아야 되는 거. 근데 여기는 크다고 나왔잖아요. 여자 전류가 맞아요. 궤도 계전기가 동작할 때 쓰는 전류.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여자라는 것은 그 계전기는 여기에 만약에 이게 이제 그 저기 코일이에요. 여기 전원이 들어가서 여기 코일에 전원이 공급돼서 자화된다는 게 여자예요. 그죠? 이 말은 동작한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동작이라는 말하고, 그죠? 전원이 계전기에 저기 투입이 되면은 그 전자석이 돼서 적극자를 당기면은
그 우리 계량기 접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46번 같은 경우에는 열차가 진입으로 인하여 신호기를 정지를 현시할 때까지 신호기 정자를 반위로 복귀, 신호기 정자를 정위로 복귀할 수 없도록 하는 세정은 표시 세정입니다. 여기서도 뭐 정위라는 말은 우리가 그 완전히 이제 해정이 돼서 진로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이죠. 우리가 노멀 상태에 그죠. 그리고 리버스 상태가 이제 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호기를 취급하지 않은 상태는 정입니다. 신호기를 취급하는 게 반이 상태죠. 그리고 이제 선로전환기 같은 경우는 늘 항상 있는 위치가 정이죠, 그죠. 본선. 네. 안전측선하고 했을 때는 안전측선이 정이죠. 탈선전철기하고 있을 때는 탈선전철기가 정이고요, 그죠. 접근세정은 3요소는 앞에 나왔었죠, 그죠. 접근세정을 거는 조건, 푸는 조건, 표시세정의 조건, 이게 3요소입니다. 48번 궤도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 뭐 이렇게 나왔지만 직류 궤도회로의 단락감도 측정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직류 궤도회로는 송착전이에요, 그죠? 직송 교착 병끝이라고 그랬죠, 그죠? 직류 궤도회로는 송전단 착전 송전단 내리, 그 다음에 교류 같은 경우에는 송전단, 그리고 병렬 궤도회로 같은 경우에는 끝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49번 건널목 제어회로에 완방되는 계정기는 여기 지금 뭐 UR은 시소 계정기고요. 그 다음에 201은 우리가 그 경보 시점에 있는 계정기입니다. 그리고 401은 경보 종점에 있는 계정기예요. SLR은 우리가 그 경보를 끝났을 때 이제 경보를 원상으로 이렇게 돌려주기 위한 게 이제 SLR이에요. SLR이나 CSR. 그래서 저기 완방이 되는 계정기는 SLR하고 CSR 나오면은 두 개 다 맞고요. 뭐 하나만 나오면은 SLR이나 CSR이 맞습니다. 완방이라는 뜻 뭐 설명을 안 해도 되죠, 그죠? 책을 완동. 보는데 완동부터 먼저 할까요? 완동은 천천히 동작하는 게 완동입니다. 그죠? 시간이 된 다음에 동작하는 게 완동이고, 완방은 원래 이제 그 낙하가 됐을 때 바로 접점이 떨어져야 되지만은 그 주어진 시간 동안 천천히 있다 접점이 떨어지는 게 완방이에요. 그 완만하게 방전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완동은 천천히 동작하는 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동작하는 거고, 완방은 천천히 접점을 풀어주는 게 완방이에요. 그리고 복싱에서 K 당하면 완방. 아니죠, 그거 아니지. 전원을 그리고 완방하고 완동하고 비슷한 것 같아. 아니, 완동. 그 완동은 일단 동작. 타이머처럼 동작.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동작을 하는 게 완동. 완방은 접점은 바로 계정기는 바로 낙하지만은 접점을 물고 있어서 천천히 그 시간만큼 벌어져서 접점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작하는 거하고 낙하하는 거 차이죠. 완동은 동작이죠, 그죠? 완방은 낙하예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서로 반대 의미가 예, 반대 의미예요. 네, 완동 완방 반대. 예. 그리고 직류 무국선조 계장기는 신호는 24V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용어 중에서 열차 자동 정지 장치는 ATS죠, 그죠? 오토매틱 트레인 스탑이죠, 그죠? 여기 ATO는 우리가 그 열차 자동 운전 장치고, ATP 같은 경우에는 열차 자동 방어 장치고, ATC 같은 경우에는 제어 장치죠, 그죠? 그러니까 용어에 대해서 좀 혼동되시면 안 됩니다. 차단기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 임계식, 완목식, 승강식은 다 있어요. 근데 투시식은 없습니다. 분기기의 전환 장치는 어느 것인가? 여기서 이제 밀착 조절관이 분기기의 전환 장치예요. 그 뭐냐면 이렇게 밀착 조절관을
얘가 잡고서 이쪽으로 밀어주고 이쪽으로 당겨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 간격관이라든가 뭐 쇄정관 이런 것들은 뒤쪽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주신호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 여기 장내신호기, 주신호기는 장출, 폐유, 어미비죠. 그죠? 네. 대답을 안 하시네. 한 번만 대답하시면. 근데 여기 약칭이니까 이판 표지는 주신호기가 아닙니다. 장내, 출발, 폐색, 어모, 유도 이런 것들은 저기 주신호기예요. 그리고 아까 이거 저기 55번은 아까 살인누설 저하고 똑같은 문제죠. 그죠? 근데 용어만 조금 틀려서 나오는데 내일의 종류는 누설 저항을 지배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그 연동폐색에 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 역장님들 옛날에 자동폐색 생기기 전에 연동폐색 써보셨잖아요. 그죠? 출발하는 그 열차를 보내는 역하고 열차를 받는 역하고 폐색 취급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출발역에서는 출발 신호하고 연동이 되고 받는 역에서는 장내 신호가 연동이 되죠. 그죠? 근데 여기는 출발역에 장내 신호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틀립니다. 그리고 57번 같은 경우에 여기도 이제 연동 폐색에 진로 개통 표시창이 적색이에요. 그럼 이 폐색 구간 안에 열차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관계 진로 불량입니다. 그래서 자동 폐색 신호 장치의 설치 목적은 선로 용량을 증대시키는 게 목적이죠. 그죠? 우리 기관사의 신호 모진 방지는 뭐가 있나요? 여기 문제 또 있는데 ATS도 모진 방지죠. 그죠? 안전측선도 모진 방지입니다. 모진 방지가 무슨 신호 뭐냐면은 신호 모진이라는 것은 신호를 오인해서 오버런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지를 못하고 예를 들어서 정차 지점에서 정지를 못하고 넘어가는 게 모진이죠. 오버런. 옛날 이거 일본식 용어입니다. 일본식 용어지. 네, 이런 이제 이거 저기 순환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나와요. 네. 그리고 60번은 아까 앞에서 나온 문제하고 똑같이 나왔죠. 중계 신호기가 다음과 같이 현시되었다면 해당 신호는 여기 이렇게 45도로 켜져 있죠. 그죠? 이건 이제 주의 신호입니다. 분기기에 뭐 이렇게 구성 요소가 아닌 거. 이건 이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죠. 그죠? 포인트 리드 크로싱. 그리고 정거장으로부터 열차의 진출 가부를 지시하는 출발 신호기. 여기에 대해서 진입 가부를 지시하는 신호기는 뭘까요? 장내 신호기죠. 그죠? 예. 우리 철도에서 오신 분 말고 이해 가세요? 우리 예를 들어서 현관으로 들어와요. 그건 장내 신호기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집에서 나가요. 그러면 출발 신호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대전역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장내 신호기예요. 예. 그리고 대전역에서 예를 들어서 옥천역으로 가잖아요. 그죠? 열차를 이제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출발 신호기. 이제 혼동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호 전구의 전압 조정 범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0.8에서 0.9배. 전격은 24V예요. 그죠? 그러면은 결국은 0.8에서 0.9배는 19.2에서 21.6V입니다. 그리고 25번. 신호 전류를 다음에 궤도회로 흘리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본드는 임피던스 본드입니다. 전차선 전류를 통과시키고 신호 전류를 제가 차단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8번. 교류 전철 구간형 궤도 회로에 궤도 초크를 설치하는 이유는 방해 전류 방지용이다. 우리가 이렇게 한류 장치 있죠. 궤도 회로에서. 한류 장치가 직류 궤도 회로에서는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교류 같은 경우에는 저항도 있고 또 뭐가 있죠? 예? 아니요, 저기 뭐냐면 교류에는 또 저기 뒤에 코일이 하나 더 있죠. 예,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가 궤도 회로에서 단락 전류를 제한하고 보호하는 장치는 우리 한륙이죠, 그죠? 한륙 제한 장치죠. 궤도 초크가 예전에 이제 뭐 이렇게 설치를 했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차선 전류가 그 직류 궤도 회로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궤도 회로가 오동작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주파수라든가 방해 전류를 얘가 차단하는 그런 어떤 트랜스였어요. 그리고 29번. 아까 경보등이 점등되지 않은 것은 아까 휴즈라고 그랬지, 그죠? 전멸되지 않은 것은, 전멸이라는 건 뭡니까? 후레싱 하는 거죠, 그죠? 저희 뭐 방향 표시등 마냥 후레싱 하는 건데, 이것은 발진부예요. 발진한다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그 건널목에서 보면은,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발진이고, 후레싱이고, 이제 전멸이라고 하는데, 이게 발진입니다. 30번. ATS 사용, 속도 조사부 방식이 있죠. ATS 사용 구간의 신호기가 R1 현실일 때는 공진 주파수는 몇 킬로였습니다. 정지가 두 개가 있어요. R1하고 R0가 있죠. R0는 우리가 오현시에서 쓰는 R하고 똑같죠, 그죠? 이건 130이고, R1은 사실은 우리 YY 있죠, 그죠? YY처럼 120입니다. 그 주파수가 오현시는 그 정지가 130이고 80 떨어져요. 그 단계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정지 때 130, 그 다음에 우리 YY 때 그 120이, 그래서 80 떨어져서 나중에 그 최종적으로 그 진행 때 이렇게 구성이 되니까 혹시 시험 보실 때 그 나오면 그렇게 그냥 그걸 감안하셔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1번도 앞에서 뭐 고주파 변주식 나왔고요. 그리고 32번 기상자가 공진 작용을 할 때 전류 크기는, 공진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어떤 물체의 고유 주파수하고 외부에 있는 전원 주파수 일치가 돼요. 일치가 되면은 뭐 이렇게 그때 가장 이제 어떤 효율이 높습니다. 근데 임피던스하고 저항이 같게 된다는 얘기는 저항이 거의 없다는 얘기고, 전압하고 전류는 최대가 되는 거예요. 효율이 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피던스와 저항이 같게 되고 전류와 전압 크기는 최대가 된다. 우리 저항이라는 말은 직류에서 우리 그 전류를 방해하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교류에서는 그 임피던스라는 게 뭐냐면 저항도 있지만은 코일도 있고 콘덴서도 있죠. 지금 코일과 콘덴서는 제로란 뜻이네요. 결국은 저항하고 임피던스 같다는 뜻은. 이게 이제 그 코일하고 그 지금 콘덴서하고 합친 게 그 뭐냐면은 이제 RLC에서 그렇죠. LC는 제로고, 그렇죠. R이 예, R만 있을 때 예, 최대가. 그리고 33번 그 바이어스식 궤도 회로의 접점은 EF1B입니다. 뭐 이거에 대한 관련 자료는 없는데 이렇게 그냥 외워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선로 전환기 전동기는 제가 아까 콘덴서 유도 전동기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탄성구간 건널목에서 사용되는 궤도 개전기는 연동 개전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37번 이제 우리 그 뭐냐면은 회색 방식이 있죠, 그죠? 이게 우리가 격시법이 있고 거리 간격법이 있었어요. 근데 뭐 격시법 같은 경우는 옛날에 사용을 했지만은 보안도가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거리 간격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39번 진로를 제어하는 방법의 개전 연동기에서 진로 선별식 개전 연동기가 있고 진로 정자식이 있고 단독 정자식 세 가지는
맞습니다. 근데 자동 제어식 대전 연동기는 없어요. 40번 계절식 궤도 회로에서 열차가 그 진입했을 때 계전기 상태로 오는 것은 계절로식에서는 열차 차축위에서 궤도 계전기가 동작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 혼동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41번은 아까 뭐 유국 계전기를 말씀드렸는데 저 이의식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궤도 회로가 살고 죽고밖에 없어서 자기 궤도 회로만 사용을 하고 3식 같은 경우는 앞에 전방에 있는 궤도 회로까지 표시를 해줍니다. 신호 제어 회로의 조건 중 신호 제어 계전기라고 할 수 없는 계전기 조건은 여기 이제 우리 저기 WKR이 아니라 WLR 같은데 우리 뭐 저기 PR 여자 조건이라든가 또 TPR 여자 조건은 다 들어있고 ASR은 접근 세정에 대한 그런 계전기예요. 그리고 43번 우리 이제 뭐 이렇게 그 신호기가 이렇게 교차를 해요. 교차를 해서 가번 신호기하고 나번 신호 그 1번 신호기하고 2번 신호기가 동시에 나면 안 되죠. 여기서 빡치게 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쪽이 반이로 신호를 취급하면은 다른 쪽은 신호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세정하는 게 정의 세정입니다. 그 연동도표의 세정란에 기재하는 사항으로 오는 것은 번호라는 정자를 반의로 했을 때 세정되는 다른 정자 번호가 맞습니다. 그리고 45번 진로 선변식 전기 연동장치에 직접 선로 전환기를 동작시키는 회로는 여기 전철 표시, 전철 세정, 전철 조사는 나중에 전철 표시 같은 게 다 그 전환을 완료하고 나서 그 표시되는 회로입니다. 전철 세정 회로도 다 완료하고 나서 전철기가 진로 세정이라든가 진로 구분 세정으로 그 동작하지 못하게 하는 게 전철 세정 회로고 전철 조사 회로는 이 전철기가 제 방향대로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는 회로예요. 직접 동작시키는 회로는 전철 제로 회로입니다. 여기 우리 그 W라는 이름이 있죠. 계전기 명칭에. 그건 다 선로 전환기하고 관련된 거예요. W. 스위치. 네. 진로조사 계전기 동작 후에 낙하하는 것은 TLS 그 RS 이제 방향에 따라 가지고 동작 후에 낙하하는 겁니다. 지금 KR이나 이런 것들은 선로 전환기고요. 그죠? 그 TLS, TRS는 또 이제 우리가 진로 관련된 거고 WLR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전철 세정 계전기죠, 그죠? 그 교재에 보니까 연동조사표에 보니까 네. KR에서 JR 가고 JR에서 ASR로 가던데 이거하고 보면 완전히 좀 다르네요. 그렇죠. 조금 다른데 이제 그 뒤쪽에 제가 그때 이 시간을 많이 뺏기지 말고 뒤쪽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세정에서 접근 구간 내에 열차 및 차량의 진로를 강화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계전기는 접근 세정이죠. 그죠? ASR입니다. 이게 신호기 외방 구간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장내 신호기 그 외방에 2개 폐색 구간을 접근 세정 구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48번. 이 앞에서 나왔죠. 그죠? 네. 예. 그리고 49번도 자동 폐색 장치는 아까 선로 용량을 늘린다고 했죠. 그죠? 근데 선로 용량을 늘린다는 말은 우리가 열차하고 열차 사이를 줄여서 이제 최소 운전 시격을 그 확보를 하는 그런 폐색 장치입니다. 자동 폐색보다 선로 용량을 늘리는 게 결국은 나중에 이동 폐색이에요.
그죠? 예. 전기 전철기의 동작 과정으로 오른 것입니다. 이것은 회전 전환 세정입니다. 3개가 나오면 회전 전환 세정이고요. 4개가 나오면 여기 뒤에 표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51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도 전동기고요. 52번 YG는 감속 신호고요. 그리고 그 선로 용량 산출하는 공식이 있죠. 여기 지금. 그래서 여기 C 같은 경우에는 폐색 지분 취급 시분입니다. 여기 F는 뭘까요? 선로 이용률이. 이용량. 그죠? 허용 신호기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절대 신호하고 허용 신호에 대해서 제가 저기 말씀드렸죠, 그죠? 절대 신호는 정지가 현시가 나면은 그 뭐냐면은 정상적으로 진행 신호가 나든지 아니면은 뭐 수신호라든가 대용 신호에 의해서 승인을 받지 않고는 들어올 수 없는 신호가 절대 신호예요. 역군에 있는 신호기가 절대 신호기죠, 그죠? 그리고 자동 폐색에 있는 것들은 정지가 나면 일단 정차 후에 15km 이내로 들어와도 되는 게 허용 신호예요. 그리고 허용 신호는 자동 폐색 신호기입니다. 그리고 55번. 55번은 사실 좀 어려운 문제인데 통신에 관련된 문제예요. 시분할 방식은 우리가 시간을 두어서 저기 이렇게 송신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것은 2개 이상의 정보 송신의 시간차가 저기 없다가 아니라 시간차가 있는 거예요. 시간차로. 예를 들어서 앞에서 그 정보를 보내면 조금 있다가 정보를 보내기 시분할 방식이에요. 시간을 잘라서 송신하는 방식이 시분할 방식이에요. 주파수 분할 같은 게 주파수를 달리해서 동시에 전송하는 게 주파수 분할 방식. 56번. 계전기 접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C는 공통 접점이죠. 예. 그리고 가동 접점입니다. 그죠? C 접점이 왔다 갔다 붙어요. N이나 R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나중에 결선하실 때도 C 접점으로 반드시 들어가서 N 접점이나 R 접점을 빼야 돼요. 근데 반대로 하잖아요. 동작 안 해요. 그죠? 동작 안 해요. 여러분은 제대로 저기 뭐 이렇게 결선을 했다고 하는데 그걸 틀려버리는 순간 동작 안 해요. 작년에 그 서영원이라는 친구가 자기는 거의 퍼펙트하게 했는데 왜 자기가 떨어지는지 모르겠다. 야, 이 바보야, 네가 잘못 결선했으니까 떨어졌지. 그랬더니 인정을 안 하고 올해 아마 또 시험 보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회로를 판독하실 때 절대로 N이나 R로 먼저 저기 결선을 밀어놓으면 안 돼요. 반드시 C로 갔다가 N이나 R로 뽑아야 돼. 필기 합격 후에 실기 유효기간 얼마나? 2년입니다. 2년이에요? 예. 57번. 아까 완방작용하는 거 나왔었죠, 그죠? 예. 이것도 이제 앞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궤도회로 구성 방식 중 가장 안전한 궤도회로는 페젤로식 궤도회로예요. 그죠? 그래서 평상시에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뭐 열차가 도착 전에 그 궤도회로의 뭐 저기 뭐야 레일의 손상이라든가 또 뭐 다른 저기 어떤 그 부분으로 해서 고장이 났을 때 즉시 그 유지보수자가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페젤로식 궤도회로입니다. 그리고 임피던스 본드는 전차선 전류를 아까 통과시킨다고 했었죠. 이 문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전솔로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60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쓰는 전선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뭐 전선에서 보면은 전선이 굵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전류가 많이 흐르기 때문에. 근데 가느다라면은 전류가 많이 흐르지 못해요. 우리가 여러분이 쓰는 뭐 충전선이라든가 전원 코드선 또 멀티 코드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항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낙원 같은 경우에 등압 조정은 아까 정적보다 낮게 해야죠. 0.8에서 0.9이기 때문에 정적보다 높게 조정하면 안 되죠. 그리고 궤조 절연은 절연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전류를 흐르지 못하도록 있기 때문에 절연 저항이 커야 돼요. 그죠? 내일하고 내일 사이에 절연을 넣어놨는데 얘가 절연 저항이 작으면은 전원을 흘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신호용 전솔료는 고유 저항이 적어야 우리가 보내는 데서 받는 쪽으로 최대한 그 뭐냐면 손실이 없어지는 겁니다.